제가 정말 느낀 게 뭐냐면 제 아버지도 당일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텔레비 공장에서 당일꾼 하다가 가범해가지고 혐의가 내려갔어요. 남쪽에서 말하는 숙청이죠. 1년 동안 숙청당해서 혐의가 내려가서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간부할 때는 진짜 사과 하나를 먹어도 남의 눈치를 봤었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냐? 남보다 우리는 더 조금 먹어야 되고 더 소박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간부들은. 근데 노동자가 되니까 마음 놓고 처먹어도 되는 거예요. 마음 놓고 고기 잡아먹고 마음 놓고 뭘 먹어도 누가 뭘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연희 씨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뭐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코로나도 잠잠해지지 않고 뭐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만 그래도 봄은 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날이 또 좋은 날도 있고 또 맑은 하늘 볼 수 있는 날도 있고 뭐 이제 흐린 날도 좀 있습니다만 예, 좀 밝게 보면서 좋은 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뭐 연희 씨 뭐 한 말씀 하시려고 그러셨던 거 아니에요? 저야 뭐 네. 코트님이 하시는 대로. 아 그래요? 네. 아니 뭐 또 질문하면 조금 이제 아니 뭐 새로 할 얘기도 없는데 뭐 지난주에 무슨 일 했냐고 아니요. 뭐 제가 그러시길래. 항상 코트님 무서워합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압박감? 모르는 압박감? 아 그래요? 네. 오늘은 북한의 아파트 얘기를 좀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좀 보고 조금 놀랐어요. 네. 요게 사실은 이만갑에 나온 지는 한 7개월 됐어요. 그러니까 7개월 전이라고 유튜브엔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확실하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지금 뭐 대한민국이 뭐 LH 사태라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뭐 이제 부동산 때문에 뭐 바람 잘 날이 없는데 뭐 지금만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늘 부동산 문제가 심각했는데 지금 북한도 아파트 열풍이다. 그리고 최상층이 사는 그들만의 세상이라고 나와 있고 이만갑이 뭐 아시겠지만 쭉 소리가 나가니까 그 중에 걔 누구죠? 아 주성아. 이 사람 동아일보 기자 맞아요? 네네. 주성하게 되면 네.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김일성 정부 때 어문학부 나오고 지금 동아일보 기자를 하고 있죠. 근데 참 뭐 아니 저도 뭐 아까도 그 얘기 하셨지만 그 큐 들어가기 전에 맞아요. 저는 조금 이게 왜냐하면 조금 지금 이거 방송 방송 찾아보실 필요도 없는데 말하는 얘기 들어보면 너무 수준이 안 되던데. 저는요. 네. 주성아 씨를 만나봤어요. 아 진짜로? 만나도 봤고 뭐 임시용 씨하고 주성아 씨하고 같이 술 먹는 자리에서 같이 만나도 보고 주성아 뭐 했는데 네.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주성아가 괜찮아요. 뭐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생이든 뭐 뭐든 동아일보 네네. 기자든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이 분명 너무 천스럽다. 천하고 천스럽고 뭐 돌떨어진 이런 모습을 너무 안타까운데요. 왜냐면 김일성 종합대학 어문학부 졸업했다는 분들 네. 특히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언론인으로 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연합뉴스도 있고 뭐 동아일보도 있고 또 조중동 같은 건 쓰레기 같은 건 말을 할 수 없는데 하지만 그래도 동아일보의 주성화나 제가 알고 있는 연합뉴스 기자도 김대 어문학부 나왔습니다. 네, 같은 그래요? 졸업생인데 네. 제가 연합뉴스에 나와 있는 언론인 네. 우리 기자님 그분은 뭐 믿는다 이런 말 안 해도 그래도 객관적이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분은 그래도 뭔가 북에 대해서 당연히 남쪽에 탈북자로 왔지만 그래도 자기가 살던 세상에 대해서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손이 서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성화를 보게 되면 네. 당신은 김대 졸업생이 맞는지 최소 김대가 아니라도 대학 졸업생이 맞는지 평양에 살았는지 자체가 의문스러워요. 평양에 살았는지가 의심스러워요. 저는 왜냐면 제가 평양에 40인을 살았지 않습니까? 제가 평양에 살고 정말 제 옆에도 먼저 우리 부서에도 네. 중앙당 조직부의 부부장 하는 부인의 사람의 아내도 저희 비서였어요. 저희 세포 비서가 바로 남편이 중앙당 조직부 부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당에서 알고 있고 제가 김영사범대학에 있을 때 제가 제일 친했던 친구가 제가 왜냐면 애 낳고 어쩌고 타가서 친구 이게 바로 가장 친밀한 친구거든요. 김현주 사범대학 하게 되면 교수, 박사 다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하지만 애를 낳고 타가서 같이 다니는 게 친구예요. 동기 친구예요. 생활 같이 하면서 같이 생활하니까 애를 네. 같이 키우니까 내가 제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게 법무당 비서였습니다. 비서 네. 딸이 있었어요. 법무당 비서하게 되면 엄청 그쵸. 그 사택에 전 두가 보지 못했지만 그 사택 앞에까지 가서 우리가 대학에서 만약에 동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지원을. 그때 가야 되는데 이 친구랑 차가 없어가지고 제 아버지 차를 어떻게 부탁해서 아버지가 저희를 강남까지 차로 데려다 준 적이 있어요. 그때 보는 게 뭐냐면 간부들이 이렇게 서방하고 이렇게 겸손하고 우리보다 더 막 진짜 인민성이 있다는 걸 그때 느꼈거든요. 제가 그래서 북의 어떤 중앙당 간부들이나 이런 일반 간부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아파트에 누가 있었냐면 우리가 남쪽 하게 되면 억류관 하면 엄청 굳지 않습니까? 뭐 억류관 그쵸. 유명한 식당. 억류관 지배인이 저희 집 위에 15층 4호였어요. 저희가 14층 2호였는데 15층 4호가 억류관 지배인이었고 20층 3호가 저청미라고 있습니다. 북의 유명한 저청미 하게 되면 일본 제1동포인데 북에 넘어와서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저청미가 무슨 노래 했던가? 네. 저청미가 되게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뭐 눈물 젖은 두만강이라든가 임진강 부르는 여자가 저청미예요. 저청미 언니가 우리 아파트에 20층 3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김책이라고 알잖아요. 김책동지라고. 김책의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네, 저희 아버지 이민복사 전공국장이 있었고 우리 아파트가 그런 아파트였는데 외고대학 간부과장이라든가 다 중앙당 사람들 다 있고 우리 아파트가 그런 아파트였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소박했어요. 진짜. 왜냐면 우리 아파트 딱 올라가면 승강기 운전원이 있습니다. 승강기 운전원 하게 되면 여기 엘리베이터, 아파트 엘리베이터 있죠. 네네네. 남쪽에 엘리베이터는 운전원이 없잖아요. 그 안에 타고 있어요, 그러면? 여자가 의자 하나 놓고 운전을 타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알죠. 근데 이 20층짜리 아파트 하게 되면 몇 층 몇 호에 누구라는 걸 다 알잖아요. 퇴근이 오면 아이고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몇 층 딱 눌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다 아는데 이 아파트 비밀은 이 엘리베이터 순환 운전원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몇 층 몇 호 노동자 가족의 뭐 박스 누가 도 관심 없어요. 근데 간부 집에 박스 하나 사업 박스 들어갔어. 난리 납니다. 그래요? 신고돼요. 저 집에 비사이주했다고. 우리 노동자, 제가 정말 느낀 게 뭐냐면 제 아버지도 당일꾼 하지 않았습니까? 텔레비 공장에서 당일꾼 하다가 가범해가지고 혐오가 내려갔어요. 남쪽에서 말하는 숙청이죠. 1년 동안 숙청당해서 혐오가 내려가서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간부할 때는 진짜 사과 하나를 먹어도 남의 눈치를 봤었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냐? 남보다 우리는 더 조금 먹어야 되고 더 소박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간부들은. 근데 노동자가 되니까 마음 놓고 처먹어도 되는 거예요. 마음 놓고 고기 잡아먹고 마음 놓고 뭘 먹어도 누가 뭘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일꾼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일반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라는 그런 어떤 뭐 시선도 의식해야 되고 저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책임감. 그러니까 내가 상류층이 됐다고 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상류층으로서의 어떤 리더로서의 역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감 그리고 또 뭐 사람들은 보여주기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렇더라 그거라도 하라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보면서 리더들을 보면서 그런 거라도 해라. 보여주기라도 해라라는 거죠. 우선 지금 얘기를 이렇게 쭉 꺼내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 누구야? 주성아가 북한의 아파트에 이 최상층들이 썩었다는 거죠. 지금 부패하고 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계속 해주신 거예요. 지금. 아파트뿐 아니라 북은 우선 여기에 찐 상류층이란 말이 있나요? 아니 뭐 만든 말인데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네, 진짜 상류층. 진짜. 뭐 이건희 같은 삼성 뭐 이런 같은 거였죠. 요즘 유행하는 말이죠. 그죠. 네네. 찐. 주성아 남쪽만 많이 배웠네. 네. 그러면서 주성아가 평양의 진짜 찐 상류층. 네. 서리를 두르려면 진짜 내 부자야 말을 두르려면 한 달에 10,000불 정도 써야 된답니다. 네. 북에서 찐 상류층 소리를 들으려면 10,000불 정도 써야 되는데 남한 돈으로 월 1억을 써야 된다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000불이면은 환율 계산하면은 한 1,200만 원 정도 된대요. 근데 이제 남과 북에서 이게 화폐 가치가 다르니까 북의 화폐 가치로 따지면 주성아 말이 남한 돈으로 대한민국 돈으로 월 1억 정도 쓰는 거다. 그러니까 남한 돈이란 말은 주성아가 한 얘기예요. 네. 그렇죠. 야 우리가 북거 하게 되면 뭐 쌀고 뭐 어쩌고 하는데 이 주성아 말 가면 월 1억 정도 쓰는 상류층이 그렇게 사서 꽤 많답니다. 북에요? 예, 꽤 평양에. 많답니다. 평양에. 그리고 특히 평양에 유경호텔 있잖아요. 네. 네, 제가 지금 미리 이거 자료를 준비를 못해서 주성아 몇 년도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유경호텔 앞에 유경상점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게 되면 정말 뭐 술, 화장품, 명품 이런 것들 다 있대요. 대놓고 판다는 겁니다. 네.
여기밖에 없을까요? 술 팔고 뭔가 그래요? 대놓고 파는 게 북에 지금 요즘은 슈퍼마켓 생겨가지고 제일 큰 게 강북거리 백화점이 있었어요. 네. 강북거리. 근데 그게 슈퍼마켓 돼가지고 전국에 뭐 우리 외화 상점 됐던 것들이 다 슈퍼마켓 돌아서고 외화를 지금 못 쓰지 않습니까? 북에서는 외화를 못 쓰고 180으로 바꿔줘가지고 북한 돈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네. 북쪽 돈으로. 그래서 외화상들 다 슈퍼마켓 돌아갔는데 지금 그 덜기 전에도 제가 있을 때 10년 전만 해도 상점들에 술, 명품, 무슨 뭐 화장품 어디나 아무 상점에 다 팔았습니다. 백화점들 다 팔았어요. 그래요? 유용 상점은 대놓고 파는 게 아닙니다. 근데 딱 이 사람은 나 그래서 이해 안 되는 게 주정과가 평양에 살긴 살았을까 생각하는 게 유경 상점에서 이게 대놓고 술과 화장품, 명품들 팔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 저는 평양에 있을 때도 아무 데서나 가서 이런 걸 사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다 있는데 이렇게 대놓고 파는 것이 유용 상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돈 있는 자들이 돈 쓰기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유용 상점이다 이렇게 네.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 이걸 한번 봤는데 이만갑도 북이 못 살고 가난하고 뭐 의료 체계가 엉망이다 이런 얘기할 때는 맞아 그러고 막 들어요. 근데 지금 이만갑에 나와 있는 그 뭐 남쪽 대한민국 쪽에서 나온 패널들이나 이 사회자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북에도 그런 게 있어요 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 주성아 씨는 지금 북을 좀 연맥이려고 욕하려고 이렇게 빈부격차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직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게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북이 그렇게 잘 살아?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유경백화점 자료화면에 나오는데 진짜 번듯해요. 멋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북이 이렇게 뭔가 화려하고 뭐 지금 연희 씨 얘기했듯이 그런 좋은 물건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한 얘기가 그거예요. 북에서 그 돈 가지고 쓸 게 뭐가 있어요? 돈을 어디다 써요? 그러니까 돈 쓸 데가 없다는 거죠. 뭐 이런 식의 지금 생각들을 조금 하고 있는데 아마 주성아 씨는 포인트가 빈부격차가 심하다. 그쵸. 그리고 연희 씨가 처음 얘기했던 어떤 당 간부나 일꾼들이 특권층으로서 호의호식하면서 뭐 우리말로 갑질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인데 검소하다. 그리고 네. 뭐 그 운전공들이나 뭐 이런 일상생활에 생활하고 하는 것들이 같이 타가소에 다니고 이런 것들이 근데 이 주성아는 그게 아니에요. 엄청 갑질을 하고 있고 엄청 뭐랄까 유세를 부리고 있다는 거죠. 뭐 그래서 뭐 자기가 뭐 집에 시종들을 데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네, 주성아 씨가 얘기하는 게 평양의 어떤 재벌하고 통화를 했답니다. 그래요, 네, 자기가?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인터뷰 첫 장면이 뭐냐면 무슨 상점인가 중국의 상점을 소개를 하더라고. 중국이에요? 예, 중국의 어떤 평양 상점 거기서 뭐 샥슈핀가 뭔가 뭐 시켜서 먹으면 뭐 3명에서 뭐 100불 받고 뭐 어쩌고 막 하는데 네네. 그 중국의 이야기고 이게 맞지 않는 말이고요. 그건 때려치고 그냥 주성아에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느 게 자기가 알고 있는 평양의 어느 식품회사 사장이랍니다. 요 사장인데 네. 집에 CCTV가 있대요. 자기 집에. 아니 이 사장의 집에. 집에. 네. 그래서 누구도 감히 못 들어간답니다. 당연하죠. 남의 집에 누가 들어갑니까? 그건 당연히 못 들어가는 거고. 거실 겸 바를 차려놓았답니다. 네네. 그래서 바에 온갖 거국수이 다 있다고 해요. 네. 저는요, 우리 집 정말 별거 없는 집이지만 저희 집에도 바를 만들었어요. 제가 와인을 좋아해서. 평양에 계실 때요? 아니 지금요. 지금 여기에? 네. 그런 거 집에 거실이든 방에 술병을 차려놓는 거는 북쪽 사람이나 누구나 다 자기 취미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장도 취미로 술을 해놨을 수 있죠. 근데 정말 웃기는 건 뭐냐면 개인 전용 헬스장이 있답니다. 집에. 자기 집에? 네, 이 사장님 집에. 그쵸. 네, 헬스장이 있고 심지어 회사 정어번을 집에 시정으로 거느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완전히 철저한 현명화 깜입니다. 남자지만 비사회주의네. 당연하죠. 왜냐면 집 자체가 우리 이 사람들이 개인으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 배정을 했습니다. 네네. 어쩌면 이 회사 어느 자그마한 회사 사장이라고 하는데 어쩌면 엉뚱한 지배인이 집 지을 데가 없어 우리 아빠들 살겠습니까? 김책이라는 사람이 김일성 수석이 내 가장 영원한 유일한 친구라고 말했던 게 김책 아닙니까? 자기 유산이라고 했던 게 그 김책의 아들이 갈 데가 없어 우리 아빠들 살겠습니까? 저청미 유명한 북의 엄청 유명한 가수의 제일 일본의 갑부가 집을 살 돈이 없어 달러가 없어서 우리 아빠도 살겠습니까? 그만큼 북은 돈이 있어도 집을 살 수 없는 게 국가에서 배정해주는 집에서 살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무리 돈 없는 사장이라고 해도 국가집에 사는 겁니다. 내가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 헬스장 만든다? 개뻥이고요. 거기에 정업원을 식모로 들인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혁명아. 이거는 감옥 가야 됩니다. 이런 거는. 북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간부든 노동자든 뭐든 동등하지 않습니까? 너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고 너의 슬픔은 나의 슬픔. 어직 동등하지 않습니까? 그래 동등한 전업 인권을 뭔가 무시하고 내가 내 시종으로 들였다? 그건 안 돼. 간부의 자질이 없는 거죠. 이게 잘못돼서 나는 이 주성아 씨가 정말 나는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어떤 돈을 위한 목적이겠지만 주성아 씨는 어디까지나 김대에 나왔다는 건 난 믿지 않아요. 그리고 난 관심 안 주겠습니다. 하지만 현직 기자 아닙니까? 기자라는 건 뭡니까? 어떤 사상과 정견이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어제 팩트만 체크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게 기자가 아닙니까? 근데 주성아가 기자의 이름을 걸고 이런 짓을 한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프고요. 이게 제가 참 이걸 말하면서 조금 더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주성아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 안 하지만 주성아 씨 정말 내가 가슴이 아파서 기자란 대한민국의 기자라는 또 특히 북에서 김일성 정부 때 나왔다는 사람의 그 이미지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서 할 말인데 이 주성아 씨가 무슨 말 또 언젠가 다른 데서 한 게 있냐면 이병철이라고 알잖아요. 북에 이병철이라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딱 옆에서 어떤 버자하고 뭔가 군부의 실세죠. 그 사람이 이설주 여사의 아버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병철 구분은 98년도인가 그때까지 국회의원이었어요. 국회의원, 북의 김인민대원이었죠. 네. 대원이었고 2008년인가 그때부터 쫙 상장인가 뭔가 이렇게 올라서기 시작하는 거죠. 이미 전부터 98년부터 북의 최근의 대원이었죠. 이미 전에 북에서 알아주는 일꾼이었죠. 이설주 여사는요, 2010년인가 2009년인가 8년인가 그때 아마 이렇게 만났을 겁니다. 근데 말한 이병철이가 자체로 이설주 아버지가 말하는데 기자로서 팩트가 아닌 자기 어떤 추측 그거 좀 말하면서 제가 네이버를 쳐봤어요. 네이버를 쳐보니까 주성아 기자의 말에 의하면 이병철이가 이설주 여사의 아버지라고 하더라라는 게 네이버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어쩐지를 확인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뭘 말하고 싶냐면 우선 이설주 여사가 김정은 위원장 만날 때 그때 당시 집이 순안이었습니다. 순안? 네. 순안에 뭐가 있냐면 비행장에 근무하는 노무자들이에요. 비행기 하게 되면 기본 비행사가 있고 버저 비행사가 있어요. 네. 그리고 노무자들이 있고 안내원이고 정업원들 있잖아요. 비행사 자체는 버텀강구역에 민양 비행사 앞에 따로 있습니다. 평양시 버텀강구역에. 그리고 비행사 말고 버저 비행사부터 직원까지는 순안에 비행사 사택이 있어요. 네. 이설주 여사의 집이 순안에 있었다는 건 뭐냐면 비행사도 아니고 비행사의 버저 비행사거나 그 근무자였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래요? 네. 그 정도이기 때문에 절대 상장이고 뭐고 뭐 공군의 어떤 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거고요. 네. 원래 그 비행사 뭐 간부였다면 간부들은 사회문화회관 옆에 근처에 이민군 장령 사택이 따로 있습니다. 만약에 군대에서 별을 달았다고 하면 인민군 장령 사택에 그렇죠. 있었을 거다, 살았을 거다. 지금 공군 사령관이었다고 하는데 그때 공군 사령관이었으면 그 사회문화회관 옆에 근처에 장령 사택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이병철 분이 1948년생입니다. 이설주 여사가 89년생이고 40년생이죠. 40살에 애를 낳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뚱이는 낳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는 팩트가 뭐냐면 이설주 여사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순안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 이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팩트입니다. 순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장령이 아니었다는 것. 비행사도 아니고 버저 비행사거나 근무자였다는 것이 노동자 가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팩트를 좀 알고 제대로 된 언론을 말했으면 좋겠다. 왜냐 남들은 거짓말 안철인이나 강경노나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 해도 되지만 주성아 당신은 언론인이니까 그래서 거짓말 했으면 안 되겠다. 뭐 그렇다고 이제 다른 반복 유튜버들 보고 너희들은 거짓말해도 된다는 건 아닌데
이제 그 사람들의 거짓말은 모르겠어요. 저희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너무 황당하지 않은가. 근데 주성아 씨는 자신이 동아일보 기자라는 이름을 저는 이제 지금도 그 타이틀을 갖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최소한의 팩트, 그러니까 저희가 뭐 지금 팩트 그러니까 뭐 한두 개가 틀려야 그걸 가지고 좀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이게 기다 아니다를 할 텐데 이게 팩트가 아닌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일이 다 대응을 못해서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만, 저도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연희 씨와 똑같이 조금 실망이 컸어요. 그래도 북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 북의 사회주의 혹은 북이 지향하는, 혹은 처음에 뭐 남과 북이 갈릴 때 국가의 건설에서 우린 친일파도 끌어들이겠다. 뭐 우리는 친일파는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방향이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이 건설될 때 친일파를 들이지 않았어 라는 건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팩트를 위조하는 것,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 주성아 씨 정도면, 주성아 씨가 동아일보 기자라고 하면 이런 팩트가 아닌 거짓말을 가지고 진짜 일반 반북 유튜버들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게 저도 조금 많이 실망이었어요. 그래서 이 연희 씨가 보내주신 유튜브 보면서, 동영상 보면서 야, 이게 이만갑이 정말 수준이 이 정도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실망이 많았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포인트는 이거죠. 그러니까 북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어떤 부정부패에 가득 차 있다, 최상층이. 근데 이제 연희 씨가 또 다행스럽게 직접 거기 살다 오셨고,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뭐 어떤 그 빈부격차가 심한 어떤 부패한 어떤 다른 나라의 예를 가지고 지금 주성아 씨가 이름만 바꿔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예, 제가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우선 북에는 한 달에 1억씩 쓰는 게 바로 재벌이다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남쪽의 재벌은 한 달에 얼마 쓰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그걸 떠나서 남쪽에는 재벌들이 자기 한 몇 억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누가 체크를 안 하잖아요. 네. 북은 다릅니다. 북은 조직사회예요. 집단사회고 미독을 쓰고 어쩌고 하게 되면 그게 돈을 쓰는 게 티가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반대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당신들이 그렇게 북이 통제사회고 통제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몇 억씩 쓰면 당연히 대한민국도 다 알거든요. 사실은 뭐 민정수석실에서도 알고 다 간파가 되는데, 그리고 경찰에서 올라가는 첩보가 다 그런 거고 북에서 그걸 모를 리가 없고, 두 번째는 제가 뭐 그건 얘기 안 할, 이 사람이 뭐냐면 아까 그 말한 그 공장주가, 돈주가 집에서 CCTV로 출근도 안 하고 공장을 감시한대요. 그러면 그 정도로 북에 이 뭐 하이테크로 뭐가 시설이 돼 있다는 건데 그것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북을 너무 잘 발전됐다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북에서 무슨 에르메스 악어 가지고 핸드백을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1억씩 씁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어쨌든 실망이 큽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이 사람이 활동해야 될 정도로 지금 반북 유튜버들이 생활이 어려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했는데 당신만은 그러면 안 된다고 했던 게, 왜냐면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당신은 언론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 않습니까? 네. 뭐든지 간에 쏘든 뭐든 언론인이면 당연히 누구든지 북에서 남쪽까지 왔을 때는 뭔가 아픈 사연이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배가 고프든 아니면 범죄를 저질러서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될 뭐가 아픈 사연들이 있잖아요. 저라고 뭐 북에 뭐 다 행복하고 뭐 좋았겠습니까? 어떤 때는 슬프고 아쉬운 점도 있었겠죠. 하지만 언론인은 절대 그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팩트 체크를 해주는 게 언론인 아닙니까? 근데 주성아 씨는 오직 어떤 주성아 씨의 견해에는 철저하게 북은 틀렸어, 북은 나빴어, 이런 게 언론인이 그걸 전제로 내세우고 한다면 이게 진정한 언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답을 구해놓고 거기에 맞는 팩트들을 이제 거짓말로 붙여넣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사고방식은 여러분이 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던 경제 발전이 중요하고 민주화나 인권은 조금 차순위로, 후순위로 밀려도 된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신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의 와중에 인권과 노동자의 많은 피땀이 들어갔다 라는 무자비한 탄압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여러분이 거짓으로 옮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양심적으로 조금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